가장 한가로운 국가 대한민국입니다. 여유가 있어서 경제적으로 풍족해서 안보가 확보돼서 한가로운 게 아니라 우리 대통령께서 가장 한가로운 것 같습니다. G20에 가는 우리 대통령. 이번 G20에서 미중 무역협상이 실패할 경우에는 전 세계 경제는 흔들거릴 겁니다. 진짜 흔들거릴 겁니다. 이미 파키스탄, 터키, 이란, 이집트는 신흥국으로서 자국의 헤알화, 리알화, 리라화 전부 다가 11%에서 36%까지 자체 통화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언제 넘어갈지 몰라요. 그런 나라가 우리하고 관계없다고요? 그럼 좀 더 봅시다. 이번 미중 무역 협상에 우리는 뭐 그거 가서 한미 간에 정상회담을 한다. 좀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트럼프가 지금 그거 생각할 정신이 없어요. G20 아르헨티나에 오는 이유가, 트럼프가 오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있어서 관세를 더 때리냐 안 때리냐는 세컨다리 문제예요. 프라이머리 컨선, 제일 큰 트럼프의 관심은 Made in China 2025, 2025년 중국 기술 굴기를 완전 폐기를 요구하지는 않더라도 수정해서 미국이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건 지금까지 한 것처럼 제발 중국이 미국 기술 좀 훔쳐가지 마라. 그러고 필요한 기술이 있으면 돈 내고 사가든지 우리하고 딱 깨놓고 필요한 걸 얘기해 투명한 거래를 하든지. 그리고 지금까지 2001년 WTO 체제에 자격도 안 되는 중국을 내가 끌어들여가 내가라는 건 미국이에요. 자유시장과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장사를 하도록, 무역을 하도록 해줬더니 이때까지 시간 날 때마다 자유무역의 원칙 기준을 따르지 않고 제3국 무역 원칙이라는 걸 해서 우리는 수출 대상국의 그 수준에 맞춰서 그쪽 기준하고 우리 기준하고를 수출하는 우리 수입하는 국가와의 기준을 맞춰 볼 때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WTO 기준으로 따라가기는 어려우니까 예외 규정을 허락해달라고 하면서 2016년까지 그런 예외를 요구하면서 중국이 장사를 했는데 그 시기가 넘어도 처음에 15년 동안 일몰조항을 줬어요. 15년 지나면 2001년부터 자유시장 경제의 WTO 체제에 맞는 그 시스템에 준하는 무역을 하라고 했는데도 중국 아직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할 수 없이 작년에 3,670달러나 3,750억 달러나 손해를 보고 난 뒤에 중국과의 무역을 하면서 지금 본전 잡겠다는 얘기야. 근데 더 심각한 트럼프의 관심사는 중국이 2025년까지 미국에 맞먹는 혹은 미국을 넘어서는 기술 굴기, 기술 최고 국가가 되겠다라고 부르짖으면서 실제로 자체 내에서 기술을 개발하기보다도 미국 기술을 훔쳐가기 바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양보를 하거나 조정하지 않으면은 미국은 그래 지금까지 2,500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를 처음에는 25%, 그 다음에 2,000억 달러치에 대해서 10%만 붙였는데 그것도 25% 붙이고 나머지 2,670억 달러치에 대해서도 관세를 25%또 붙이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피를 흘리는 겁니다. 이 미국이 원하는 기준으로
중국이 협조를 안 했을 때 중국 GDP의 4%가 내려앉는답니다. 미국은 1%가 내려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G20의 핵심은 미중 무역협상이에요. 그게 성공적으로 돼야 된대. 무역협상의 또 핵심은 관세가 아니라 중국이 기술 강국으로 간다면서 미국 기술 훔쳐가던, 지금까지 훔쳐가던 그 방법을, 그 버르장머리를 그대로 계속할 경우에는 미국은 우리도 피를 흘리더라도 너들한테는 더 큰 피를 흘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중국이 피를 흘리면 우리는 피를 안 흘리나? 그저께도 얘기한 것처럼 중국이 피를 흘리면은 우리도 피를 흘리는 거예요. 우리 경제도 치명타를 받습니다. 숫자적으로 중국이 이 불발된 이 무역협상에,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불발이 될 경우에는 우리 GNP도 0.6% 손해가 온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흘러가는 꼴을 보면은 중국은 계속 하는 이 얘기가 뭐냐? 미국과 오픈 다 열어놓고 하겠다고 하면서도 기술 강국되는 것은 양보할 수 없다고 그래요. 제가 볼 때는 G20 결과가 그렇게 밝은 날씨는 아닙니다. 기상예보가 구름 꼈어요. 끝까지 기술 강국을 양보 안 하겠다, 조정도 않겠다라는 태도가 중국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세계 경제가 정말 급격하게 침체될 것이다. 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중국을 시작으로 해서 전 세계에, 그건 꼭 중국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던 미국 우선주의 내지 미국 우선주의, 미국 제일주의로 가기 위해서 일방적이고 보호무역 체제로 가겠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보호무역체제를, 보호무역주의를 조금 그래도 융통성 있게 자유무역으로 끌어가려면 중국이 협력을 해줘야 되는데, 중국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트럼프는 이미 뺀 칼로서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 일본, 한국 다 쑤실 겁니다. 전 세계에 대해서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할 겁니다. 그것이 왜 세계의 문제를 일으켰냐? 당연하죠. 관세 문제. 미국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옛날처럼 쉽게 접근할 수도 없고, 관세를 더 높이고, 같은 물건을 팔아도 얻은 덕에서 10원 내던 것이 100원을 벌면 10원 내던 것을 25원 내든지 30원 내야 된다면 하나마나 장사가 된다는 거죠. 더더구나 우리 경제가 지금 엉망인데, 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가 며칠 전에 JP 모간 스탠리에서 발표한 예측한 내용대로 본다면 일주일 전입니다. 미국이 내년 경제 성장률을 원래 3.2%였던 것을 1.9%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전망했어요. 물론 다른 데서는 1%대는 아니다, 2%대는 유지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1%대로까지 내려간다라는 정말 생각하기도 끔찍한 이런 경제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 이유로 단순하게 1.9%가 아니라 일단 탄탄한 실업률, 그리고 확장적인 경제, 소위 말하는 경제 활성화, 미국의 경제 활성화 정책, 일자리 창출, 이런 트럼프의 경제 정책이 올해로서 피크에 달했다는 겁니다. 그 수혜가. 내년에는 덕볼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더더구나 최근에 몇 달 전부터 미중 무역 전쟁까지 시작이 됐으니 중국만 피를 흘리는 게 아니라 미국도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저께도 트위터에서 파웰 연준 의장을 욕을 바가지를 해놨더라고. 니는 남이 잘 되는 걸 보고 배가 아파 못 견디는 스타일이지, 남이 괴로우면 너는 좋아하는 스타일이지라고까지 표현하면서 왜 이자를 계속 올리냐, 연준 시장 금리를 계속 올리느냐, 기준금리를 올리냐고 난리를 치니까
파월이 그때 대답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대통령이 뭐라 하든 간에 연준에서 이자는 그대로 계획대로 올릴 거다 하다가 오늘 아침 블룸버그 뉴스를 보니까 뉴트럴 상태도 아닌 지금 더 이상 이자를 안 올리고 연준 금리를 안 올리면은 기준금리를 안 올리면은 시장을 평정하는 수준 이하로 시장이 나빠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연말에는 기준금리를 한 번 더 안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원래 계획이 올해 연말에 올리고 내년에 3번, 후내년에 한 번을 더 올리는 것까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 연말에는 안 올리는 거였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 미국이 불경기로 들어갈 호경기가 아니라 경제 화랑이 아니라 불경기로 들어갈 징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모간 스탠리가 이걸 본 거죠. 또 두 번째로는 이거는 미국 국내 얘기고 역시 블룸버그 뉴스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호주가 27년 만에 불경기로 들어가고 있답니다. 그 불경기로 진입하는 패턴이 잃어버린 일본의 20년과 같은 패턴이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무서운 얘기죠. 스태그플레이션 아니었습니까? 스태그플레이션. 27년간 호주는 불경기를 경험을 못했답니다. 근데 이제 불경기, 그것도 바로 불경기로 꽂아서 바로 몇 년 후에 바로 튀어오르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일본과 같은 20년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뉴스, CNN 블룸버그에서 또 한 뉴스는 뭐냐? 이미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브렉시트 2017년 3월 29일에 브렉시트에 영국은 EU를 떠나겠다라는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하는 역사적인 문서에 메이 총리가 서명을 하고 2년 동안 탈퇴를 위한 공식 협상을 해온 결과로 아주 불만스럽다는 게 지금 뭐 이대로 가면 무역, 관세, 국경, 검역, 비자, 사법금, 분담금 이런 문제들이 아직도 절비하게 구체적으로 깔끔하게 해결도 안 됐는데 영국은 EU에서 튀어나가겠다고 2년 후니까 2019년 3월 29일부터 영국은 더 이상 EU 멤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국 내에서 브렉시트 투표를 할 때에 나가자, EU에서 탈퇴하자 하는 게 51.9%였어요. 나가지 말자 하는 게 48.1%였는데 지금도 어떠냐? 거의 비슷한데 최근에 들어서 유럽에 그냥 남아있자 하는 숫자가 50%가 넘는다는 겁니다. 그 판이 그대로 바뀌고 있는 거죠. 그때는 나가자가 51.9%인데 지금은 남아있자가 거의 51.9% 투표를 한 게 아니라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에서는 심지어 지금 다시 투표를 하자라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2019년 3월 29일 바로 나가가는 우리가 죽도밥도 안 된다. 그때 바로 나갈 경우에는 영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하니까 GNP가 8% 내려앉는답니다. 실업률이 7.5% 더 늘어난답니다. 런던의 주택가격이 30% 내려앉는답니다. 영국의 브렉시트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짜증을 내고 있는 게 미국입니다. 영국이 브렉시트에서 탈퇴하면은 세계 무역에 너무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안 좋다. 좀 남아있으라 하는데도 메이 총리는 끝까지 나가겠다고 얘기해요. 영국 내에서도 지금 난리가 났어요. 나가자, 나가지 말자. 뭐 브렉시트 강경파들은 도리어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2년 기다린 것도 웃긴 거다. 일단 나가고 봐야 된다라는 목소리부터 시작했어. 지금 나가면은 한겨울에 시베리아로 나가는 거다. 더 남아있자. 시간을 한 2년 더 달락하자. 2022년에 영국 선거니까 그때까지 좀 끌고 가자. 이게 경제 이슈가 아니라 정치 이슈, 영국 국내 정치 이슈까지 섞여가지고 엉망인 상태예요. 근데 왜
대한민국이 제일 한가로운 나라냐? G20에 참가하는 나라들, 그런데다가 시진핑은 지금 G20 가기 전에 스페인을 꼬셔가지고 스페인 땅에다 중국 해군기지를 하나 만들려 했는데 스페인이 노땡큐를 하고 나니까 벌써 힘이 센 거야. 그러면 G20 가서 중국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스페인을 들려서 스페인과의 거래만이 아니라 EU에게도 야, 우리 너무 힘드니까 트럼프한테 보호무역 반대한다고 같이 목소리 좀 내자. 스페인에서 받아간 건 그거예요. 보호무역에 반대한다. 자유무역, 개방무역에 찬성한다. 뭐 스페인이 그 정도는 합의해줬지만 스페인 혼자 나서가지고 미국과 맞싸울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그러니까 G20 공동성명 나오는 문구는 이미 만들어졌는데 보호무역 반대라는 용어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넣지도 안 했다는 게 트럼프가 무서워가. 아니면 안 무서워한다 손치더라도 결국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맞짱을 뜰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그 국가 경제 크기가 크니까. 미국과 무역 안 하고는 안 되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 참석하는 각국의 대표들은 얼굴이 흑색이야. 자국의 경제를 어떻게 살릴까? 거기 이미 한수만 더 잡아 당기면 바로 나라가 파산의 일을 이란, 이집트, 파키스탄, 터키 최근에 자말 카쇼기 문제를 붙들고 앉았는 것도 자국 경제가 너무 안 좋으니까 미국의 압박을 가해가 좀 도움을 받으려는데 결국 사우디로 돌아섰어요. 사우디는 죄 없다라고 돌아섰어. 심지어 사우디에게 미국이 사드 150억 불 16조 원치를 판다는 거 아닙니까? 44대를 판매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터키한테는 너들한테는 F-35 못 팔겠다. 옛날부터 팔려고 했더니 러시아한테 너가 S-400을 사가지고 오는데 어떻게 너를 믿고 우리와 경쟁국 적국인 러시아의 무기를 가져온 너 나라에게 어떻게 우리가 우리 무기를 너한테 파느냐? 우리 무기 체계를 러시아한테 알려주라고 우리가 도리어 간첩질을 미국이 앞장서가지고 터키를 꼬덕여가지고 우리 무기 체계를 적국에 넘겨주라고 하는 꼴과 마찬가지인데 그걸 어떻게 팔냐? 안 팔겠다는 거예요. 터키 지금 너무 어려운 거예요. 파키스탄 중국 경제 회랑하면서도 오늘 70조나 60조나 70조 중국이 70조나 때렸어. 그리고 1대1로 사업한다고 또 50조나 때렸어. 파키스탄이 이제 중국하고 할 수 없이 같이 가게 되는데 중국이 투자를 해놔놓고 야 이제 공사 다 끝났으니까 빌려준 돈 차관 다 내놔. 니한테 공짜로 준 돈 아니야. 돈 내놔 하니까 파키스탄이 우리 일자리가 더 생긴 게도 아니고 너희들 좋은 일만 생기는데 돈 갚을 일이 없다. 중국이 너 IMF 가서 한번 빌려봐라. 파키스탄이 IMF하고 우리 돈 좀 빌자 카이. IMF의 제일 큰 지분을 가진 미국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파키스탄 지금 국내 경제가 2008년 혹은 1998년처럼 어느 순간에 무너질지 모릅니다. 신흥국 경제 위기가 지금 코앞이에요. 근데 G20 회의에서 미중 무역 협상이 미국이 원하는 대로 중국이 기술 강국으로 가는 템포를 늦추거나 아니면 기술 강국으로 가는 종목에 있어서 미국이 제한하는 뭐 AI나 우주 개발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좀 슬로우 다운 하면서 미국이 원하는 입맛에 맞춰주지 않고 중국 고집대로 갈 경우에는 협상 불발이에요. 그럴 경우에 미국은 지금 중국을 선두로 해서 모든 국가에서 관세를 높이겠다는, 미국과 무역하는 모든 국가에게 관세를 다 높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왜 한국이 가장 한가로운 나라냐? 거기 가서 우리 대통령 뭘 세일즈하러 갔는지 아세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세일하러 갔어요. 그리고 국내에서 이미 국내에 있는 외국 기업 내지 상공회의소가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보면 이거 갈라파고스적인 경제정책이라고 이미
진짜 빈정거리다 못해 직설적으로 비판까지 받은 그 경제 정책을 들고 가가 G20가가 지금 장사하러 간 거야. 홍보하러 간 거야. 혁신적 포용국가. 그거 포용해 줄 사람 하나도 없어. 너끼리 잘 해먹고 잘 살아봐라. 그런 식으로 미국은 우리 보고 가겠죠. 그래? 그럼 너도 김정은처럼 자력갱생 한번 해봐라. 나는 그런 한국 도와줄 생각 없다. 너희들에 대해서도 뭐 FTA 재수정하고 어쩌고 하지만 예외 규정 안 두겠다. 중국이나 니나 다른 게 뭐가 있냐. 코가 석자야 우리 지금. 코가 석자인데 가가지고 무슨 혁신적 포용국가를 홍보를 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이 제정신 아닌 거 아니에요? 에? 태풍이 불러 들어오는데 촛불 맞겠다고 두 손 가지고 촛불 가리고 있는 꼴하고 똑같아. 집 자체가 무너질 판인데. 한가롭다 못해. 이건 역주행도 아니고 진짜 미국 애들이 잘 쓰는 용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용어는 별로 안 쓰는데 물론 백치 전응화적인 생각이라고 그 관련된 앉아있는 국가들이 생각할 거예요. 설사 그게 내 생각이 아니라 또 손치더라도. 그래도 전 세계의 리더가 되는, 신흥국에서는 신흥국의 리더가 되는, 유럽에서는 유럽, 프랑스, 영국, 독일, 유럽에서의 헤드가 되는 국가들, 중남미, 멕시코, 미국,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런 국가들 다 모아놓고 그 얘기하면은 한국이 뭐 감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한가로운 소리를 여기 와가 하고 있을까? 우리가 9.13 대책 이후에 집값이 지금 내려앉고 그건 아직 치명적이지는 않습니다. 거래 자체가 절벽이 됐다는데 단순한 집값 거래 절벽으로 집값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브렉시트 하면은 바로 이행이 되면 바로 런던 집값이 30% 떨어져. 그 이전에 바로 G20 임팩트가 올 것이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브렉시트에 의한 영향. 호주가 27년 만에 불경기에 들어가 미국이 진짜 본격적인 불경기라고 불황의 시작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중간선도 안 되는 현상 유지도 안 되는 수준으로 금리를 동결하겠다. 현재로서는 동결하겠다. 더 안 올리겠다 하는 거. 어두운 소식들이에요. 어마무시하게 무서운 소식들이에요. 뭐 다른 사람들은 퍼펙트 스톰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한가로우면 포용적 혁신국가, 포용적 혁신적 포용국가를 그 비전을 설파하겠다고 G20까지 날아가셨을까? 거기 가서 가기 전에 국내 언론에는 트럼프 만난다고 난리를 치지. 트럼프 문 대통령 만날 정신없어. 만나도 형식적으로 프레지던트 문 I support you. 그건 트럼프의 전형적인 용어야. You are doing well. 만날 이 표시. 너 잘하고 있어. 김정은한테도 잘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 트럼프 오늘 또 얘기했잖아. 내 직감이 정확하고 나 아주 똑똑한 사람, 진짜 똑똑하고 직감이 정확한 거예요. 더 이상 한국 거래 안 하겠다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바지가이를 붙들고 살려돌락 해야 될 상황이에요.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신흥국 경제 위기 이런 국가들 특징을 보세요. 이란, 미국의 대척점에 서 있어. 파키스탄, 터키 전형적으로 미국의 동맹국인데 양다리 작전 치다가 터키는 러시아와 미국 사이에서, 파키스탄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다리 치다가 지금 골로 가기 1초 직전이야. 우리도 그 꼴 나요. 양다리 치면. 너무 한가합니다. 대통령 각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많이 공유해 주시고 공유하신 분에게 구독, 동료도 해 주십시오. 그것이 저에 대한 가장 큰 후원입니다. 그리고 애국 세력을 모으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